네, 한 주를 시작하는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도 이 코스피 보면서 이 수급에 따라서 막 등락 반복하다 보니까 금요일도 참 중요한 날이었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요, 뭐 한 2,050포인트 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박스권 상단이라는 부분에서 좀 안착을 좀 충분히 해놔야 또 다음 또 도약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분위기부터 여쭤볼까요?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제 2,050포인트, 2,060 뭐 이상 갔다가 다시 살짝 밀려서 50 정도에서 좀 맴돌고 있는 흐름인데요. 워낙에 그 2011년 그때 폭락 이후에 갇혀있던 2,050 정도에 갇혀있던 흐름이라서 우선은 여기에 안착을 해야 뭐 새로운 지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패하느냐, 안착하느냐의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뭐 이걸 위해서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뭐 2분기 나왔고 이제 2분기 이제 거의 이번 주면 끝이죠. 실적 발표가 코스닥 기업들까지.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펀더멘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또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죠. 우리 지수가 지금 2011년부터 해서 도전했던 2050포인트 그 라인에서 매번 여러 번 꼬꾸라졌던 것은 기관의 환매가 아니고 늘 나왔던 부분이고 기관의 환매가 아니라 항상 외국인이 그 자리에서 꺾어놨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50, 60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이에서 외국인의 모습은 분명히 3년 전과는 그동안 3년 동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왜? 지금은 사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마 외국인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말에도 나왔지만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붉어졌다가 줄었다가 계속 지금 반복을 좀 하고 있고 또 약간 걱정했던 것은 역시 이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옐런 의장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어떨까 하는 건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이 고용 동향 자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뭐 조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을 확실하게 다잡고 나서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하겠다. 이게 기존의 의견과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계속 좀 돌아갈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없었던 모멘텀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이 경기 활성화, 뭐 내수 경기든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정책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의지 같은 경우는 또 강하다는 거죠. 아마 추석 전후에서 또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데 지난주도 아마 제가 외국인 수급에서 말씀드렸을 건데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1년간만 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가 그림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사실은 금융 리스크 지난번에 이제 재정 리스크 이후에 그 이후에 거의 외국인 수급에 현물 수급에 연동된 우리 코스피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1년 동안입니다. 2013년 한 7월 정도부터 해서 지금 한 8월 정도까지 2014년까지인데 누적 순매수입니다. 보시면 그 20조가 넘어갔죠. 지난번에 딱 작년과 비교하더라도 2013년 11월에 보시면은 2,050포인트를 그때 도전하던 때였는데 그때도 꺾였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같은 지점에서 2,050, 60포인트 도전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인 현물 매수를 하고 있더라. 아마 이 점은 과거의 3년과는 분명히 달랐던 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역시 지수가 위로 얼마나 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두고 계속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 시장을 보실 때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을 주시려면서 보실 예정인지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지표가 발표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뭐 큰 건 없습니다. 큰 지표 발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금리 관련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미국 쪽도 연준도 그렇고 금리 관련한 이슈도 조금은 사그라들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국면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국면은 분명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시장자 내다본다 그러면은 2050, 60 정도를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시도해서 안착하는 과정이 보인다 그러면은 지수는 위쪽으로 열어두고 있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지수가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기로에 와 있는 그걸 도전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기조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 뭐 많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스라엘 뭐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리 실적들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위치에서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시장의 지수보다도, 지수는 아무래도 좀 하방 경직성도 강하고 위쪽으로 우리가 더 올라간다 본다 그러면은 시장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역시나 지난 금요일도 확연하게 나왔던 게 중국이죠. 중국 하나하고 또 내수, 그 다음에 외국인입니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멈칫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어떤 소비 시장 같은 커지는 소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수출주로 왔다가 내수 쪽 가고 있는데, 이 고민 같은 경우는 환 때문이죠. 아무래도 환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의 어떤 그 호재 때문에 약세로 갔다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달러의 강세와 맞물려고, 달러의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기타 다른 통화, 유로든 엔화든 약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놓고 볼 때 조금의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긴 하지만은 단순히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속도 자체는 모르겠지만 늦춰졌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워낙 강세로 계속 하반기에도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수출주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좀 있을 것이고, 내수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 전반적인 매수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기관들은 내수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 내수, 외국인 등등에서 키워드가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면은 PER이 뭐 30배, 40배, 50배짜리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종목을 지금 잡아야 되겠는가, 뭐 날아가는 말에 타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그 달리는 말보다는 너무 가파르게 달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종목들을 예. 보고 계실까요? 네. 종목들을 지금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기보다는 시장은 뭐 논해봤자 뭐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방향성은 이제 약간 완만한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도 생각이 들고, 또 내수, 또 외국인, 뭐 환매 관련해서 기관들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수급을 모두 감안한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같은 종목,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한 8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네이버 주말에 소식 하나 나온 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이 마침 나왔는데, 한 2달 정도에서 중국 정부 때문에 지금 라인과 카카오톡이 지금 불통이었죠. 네. 그게 이제 일단은 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 완벽하게 오케이 한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금 풀어서 지금 개통이 다시 돼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좀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 연관해서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네이버만한 종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수 관련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 4분기 실적이 좀 완만하게 나왔고, 또 내수 진작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입니다. 빠져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기관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종목 낙폭 과대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중국 관련주입니다. 우리 관광객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 중에서 절반이 지금 절반의 외국인이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주로서 역시 파라다이스가 단연점 돋보이고 있고, 주가 자체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좋은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M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루이비통과 또 합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업적으로 뻗을 수 있는가. YG가 하면 SM도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공을 많이 들여서 중국 시장 쪽에 공을 많이 들여서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주로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몇몇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SM도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는가? 늘 말이래 합니다. 실적 발표가 늘 그랬었고요. 아마 이번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건 몰라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올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건 바로 과징금 때문이었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즈음에서 아마 관심을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SM이 기관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 지금 왔기 때문에 네. 금요일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 전후에서 관심을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차장님께서 또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월요일에 투데이 모닝 전략 함께 이 시간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